지금 한국 경제가 영끌 부동산, 새마을 금고로 상징되는 부실한 금융기관, 잘 나갈 때 수익은 사유화하고 위기에 내몰려서 부채는 공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설사들.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출과 연체가 다 폭증하고 있어요. 금융기관의 대출도 폭증하고 있고 연체도 폭증하고 있어요. 요즘 야구 중계 같은 걸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보면 캐피탈 회사나 대부 회사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죠. 러시 앤 캐시, 무. 근데 그런 광고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부 업체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대부업 신용대출 꽉 잠갔다. 사채문 두드리는 저신용자. 그래서 대부업체들, 실제 사채업체들까지도 지금 다 잠가버렸대요. 요즘 대출을 해주면 다 떼이고 못 받고, 또 요즘은 대부업체들이 어디서 돈을 빌려가 대부에 줘야 될 건데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오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빌려주면 떼이고 하니까 조폭 동원해도 못 받는데요. 대부업체와 사채가 사라지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국민들이 전부 집 살라고 주담대로 돈 빌리고 자영업이나 생활비가 안 되니까 신용대출을 하고 이러면서 대출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 지수나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내려가서 금리를 한 번쯤 내릴지 모른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근데 저거요, 또 저러다가 다음 달쯤 되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고,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해도 5.25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닌 그냥 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두 달에 10조가 커져버렸어요.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출이 모든 기관에 1금융권부터 2금융권 전 기관에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을 가놓고 갚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라서 가계부채를 억제한다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스스로 모순이 있지요. 뭐가 모순이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지금 수습할 길이 없는 PF를 수습하는 척하고 있지 수습이 안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아파트 수요가 대거 발생하면서 건설회사들이 살아나고 무너지는 건설이 PF 현장들이 다시 대출이 되는 형식으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신생아 특공이니 보금자리론이니 해가지고 돈을 막 빌려주면서 규제를 완화해주고 건설업에 그러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양면 한편으로는 대출이 늘어나서 연체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금융위기를 고민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고민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 PF를 고민하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부동산에 계속 돈이 들어가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탈출구가 없는 부동산 PF를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게 정부의 금융재정 당국자들이 본인이 오른손으로는 대출해주고 규제 완화해줄게 집 사라고 부추기고 왼손으로는 부채를 통제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양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자, 그래서 금융기관은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금리가 더 내려가면 이 대출이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부동산 PF 부실 충격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5월 달에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4천억 늘어나서 지난해 10월 6조 2천억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다소 감소하다가 다시 급증하는 거예요. 이 급증하는 핵심은 은행권 주담대 대출이라는 거예요. 1월 달에 3만 2천, 2월 달에 3만 3천, 4월 달에 4만 가구, 5월 달에 4만 4천 가구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주담대가 5월 달에 5조 6천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주담대만요. 4월 달에 주담대가 4조 5천억 나갔는데 5월 달에 5조 7천억, 두 달 만에 10조 1천억이 나왔어요. 이런 주담대의 대부분이 저금리 집 사라고 대출해주는 정책인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이러니까 이제 또 정부는 한국은행 5대 은행을 불러가지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 DSR을 강화하니 어쩌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4월 달에 은행 대출 연체가 0.48, 가계하고 기업
두 군데 다 은행의 연체가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체가 폭증할 수밖에 없지요. 은행 가계대출 연체가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그래서 서민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1조가 늘었고 주담대마저 균열 조짐에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담대가 왜 균열인가 하면 고신용자들이 주 고객인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지금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은행권 가계대출의 70%가 주담대라는 거예요. 작년에 은행권 가계대출의 73.4%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그래서 이 주담대는 신용대출보다 담보가 확실해 연체 리스크가 작다고 하지만은 집이 뺏길까봐 연체를 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갚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집이 뺏길 건데도 대출을 못 갚을 만큼 가계 경제가 어려움에 내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행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에서 연체는 폭증을 하고 있어요. 1년 전보다 86.3%가 늘어났어요.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대출이 연체되는 것은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건데 본격적으로 연체가 확산되는 것은 국민 경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총 1110조가 넘어가는 가계부채를 예의주시한다면서 스트레스 DSR 비율을 더 높이는 2단계 대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된 데는 4월 달에 은행 연체율이 0.48%,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개인 사업자 대출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 대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제일 심각한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끌, 부동산 대출,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소득 수준도 높지 않은데 겁도 없이 정부가 9억짜리 집에 5억까지 빌려주겠다 하니까 집을 사고 있어요. 나머지 4억도 여기저기서 끌고 모은 겁니다. 자기 능력이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불안정한데도 정부가 기준을 낮추어서 돈을 빌려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각종 대출 특혜 등을 이용해서 겁없이 집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자영업이 이제 거의 한국의 자영업자 반 이상은 망해야 이 사태가 끝날 건데 지금 그렇게 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마을 금고, 여기에는 이제 저축은행, 증권회사, 캐피탈, 일부 보험회사까지 포함하는데 이 부실의 가장 상징적인 게 지금 새마을 금고예요. 작년에 새마을 금고 뱅크런 사태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PF 대출이 없다 했죠.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신탁 대출이나 관련 토지 신탁이나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 등으로 위장되어 있는 제2금융권의 부동산 유사 PF가 많댔죠. 자기들 입으로 PF가 20조가 넘었다고 해요. 20조는 뭐예요? 그것보다 월등히 많죠.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지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한국은행이 돈을 대주지 않으면 못 버틸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각 지역 금고들별로 사고 친 게 집계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쳐서 몇백억씩 손실이 난 금고가 부동산에 돈 빌려줬다가 그 돈을 메꾸겠다고 특판을 해서 고리에 이자를 지금 주겠다고 예금을 끌어들여서 돌려막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빵꾸난 개모임하고 똑같아지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새마을금고부터 시작해서 저축은행, 증권회사 등 곳곳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건설사 한번 보세요. 건설사가 대기업 건설사들 중에도 다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건설사들 살리겠다고 아파트 사라고 전화리를 치고 또 다른 금융부서는 대출 이렇게 늘어나고 연체가 폭증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냐 막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정부의 한 부서는 돈 빌려서 집 사고 건설사 관련 규제 완화해 준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또 한 부처는 대출 해주지 마라 DSR 강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참 기가 찬 정권이다 봅니다. 최근에 보면 부동산 PF 문제를 리처가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데 좀 웃기는 게 리처는 땅 팔아가 장사합니까? 리처가 부동산을 어떻게 구원을 해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부동산이 지으면 팔렸다가 최근에 안 팔리면서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보도된 기사, 상가가 텅텅 비었다.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 문 닫는 사장들 해가지고 올해 전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7.3%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하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심지어 극심한 불황에 상가 경매를 했는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경매 매물이 7년 만에 제일 많은데 낙찰률은 11.8%인데 상가는 아무도 법원 경매에 가봤더니 사겠다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상가 사서 장사한다라는 거는 자살 행위다라는 걸 아는 거죠. 정부는 부동산 PF를 리츠가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리츠라는 게 뭡니까? 부동산 상품의 펀드 형태로 돈을 모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리츠가 부동산의 구원투수가 된다? 리츠가 매입 수요가 32,000개다. 현재 짓다가 만 경매 위기 사업장을 갖다가 리츠에 넘겨가지고 리츠가 사서 판다. 이 리츠에 이런저런 특혜를 줘가지고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리츠한테 인수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리츠는 돈을 버는데 한장을 빠꾸미들이에요. 이걸들이 완전 헐값 1, 20% 가격으로 현재 짓다가 말고 서 있는 사업장을 넘겨주지 않는 한은 리츠가 이런 것들을 사겠다고 이 타이밍에 등장할 거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꿈을 꾸고 있다고 보지요. 자, 지금 금감원 이복현 원장, 최근에 금감원 원장의 목소리가 총리급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금감원이 부동산 PF를 직접 평가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은행장들을 오늘 소집을 해가지고 부동산 PF 연착륙시키는 게 그거하고 연결 있는 금융시장 안정이 선결과제다. 가계대출 잔액이 1110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가동해서 대출을 억제하겠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 PF가 심각하니까 이걸 갖다가 금융사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다 통제해 가야 된다라고 은행장들 불러서 공기 잡았어요. 정부가 부동산 PF를 해결하려고 공사비도 인상시킨 거를 보증을 써준다. 신규 사업장의 PF 보증을 최대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해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PF를 살릴 거냐 죽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평가를 금감원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이번 주까지 금융회사에 부동산 PF 사업장 상세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금감원이 지금 135조다라, 한국의 PF 규모가 230조다라는 것도 그냥 내는 통계 보고 한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못하고 조사한 결과도 없어요. 이제 금융사들한테 금감원이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융사가 해준 PF 다 내놔라. 금감원의 평가와 금융사 평가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다르면 즉시 현장 점검을 나가겠다. 금융기관들이 막 무책임하게 빌려줘 놓고 물려 있으면서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다 받아서 실제 그런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감원이 브릿지론 대출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 대표와도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분류를 해서 죽일 건지 살릴 건지를 가려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칼을 대지 못한 부분을 금감원장이 겁없이 달라들어요. 저 사람 검사 출신이라 가지고 간이 크가 말을 좀 쉽게 하는데 금융회사의 PF 현황을 받아보면 기가 찬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최근에 브릿지론 사업장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평가 결과를 보고 10개 저축은행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평가 기준상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도시개발 사업 등도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금융권이 이런 금감원의 압박에 부동산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연체율의 비상이 크게 처해졌어요. 그래서 저축은행이 1조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캐피탈이 7천억을 정리한다고 부동산
발, 연체를 털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솔직히 얼마나 썩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라는 단어를 쳐보고 지금 나오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2억 대출 비리, 단독, 매경, 부천시 오정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돼 건설사는 허위 세류를 제출하고 142억을 부천 오정의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또 다른 기사 조선비저 새마을금고 13곳 속초 임대주택에 대출해준 240억 부실 채권 위기. 대주단 대표인 해운대 지점 등 13곳이 문제다. 지점당 5억에서 50억 브릿지론 실행. 대출 차주 시행사 위조 서류로 부당 대출 의혹. 대리부터 전무까지 상품권 깡.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경제단체 임원과 공모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품권 깡을 하다가 적발됐다. 31억 받고 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캐피탈 부사장 징역 4년 3개월. 오늘 대충 나온 기사만도 지금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뚜껑을 못 여는 거지. 뚜껑을 열면 새마을금고 하나만도 저렇게 부실한데 정권사의 PF도 뚜껑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권사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각종 다른 상호신용금고 전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뒷돈 받고 돈을 막 빌려주는 겁니다. 시행사라고 하고 건설회사 끼고 도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요 대부분 사기꾼 브로커죠. 한국은 재벌 건설사도 사업하는 꼴을 보면 좀 사기성 있게 합니다.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영원히 상실된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왜? 돈이 엄청나게 남으니까 온 사기 도둑들이 다 몰려들어가 건설업판에 돈장난을 친 겁니다. 지 돈 하나도 안 들고 브로커들이 남 땅에다가 거기에 땅의 주인들 몇 명 끼고 앉아서 브릿지론 만들고 땅값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돈 땡겨오고 금융사에 돈 땡겨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뇌물과 뒷돈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관행이자 그냥 일반적인 행태예요. 영혼이 맑은 사람이 건설업에 가서 뭘 할래 보세요. 되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경기 좋을 때 해 처먹다가 지금 사고가 저렇게 수백 조가 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그냥 회복하겠다고 시간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서울에서 좀 올라간다라고 바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고 규제 완화해주고 돈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고 젊은 2030 꼬드겨서 투기꾼들이 해먹은 이 부동산 판에 2030 보고 뒷돈 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썩은 판이 이게 이미 사라져서 다 돈 빼먹은 것들이 수십조인데 수습이 되느냐? 수습이 안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냐? 천만에만 안 올라갑니다. 한국의 집값이요. 선진국보다 20% 이상이 비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더 올라가요? 엄청나게 또 아파트 가격 폭등되는 것 말고는 PF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해결하는 척 저 성실한 금감원장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뚜껑을 열고 나면 자기부터 나잡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연대 보증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한 사업장이 부실로 판명되면 연쇄적인 피해가 도미노 넘어지듯이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반포의 한 사업장, 옛날에 팔레스 호텔, 특별한 사람을 위한다는 그 아파트 광고 장소입니다. 팔레스 호텔 자리가 PF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 PF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짜배기 부지인데 서울 최고의 금융당국이 내놓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의 다른 사업장들도 연쇄적인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업장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연대 보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량한 다른 사업장이 돈을 대신 갚도록 하거나 계열사의 수익이나 회사 주식으로 상환해라. 이런 연대 보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등이 모여서 SPV라고 특수 목적 법인을 시행업에 만들었지만은 이게 예외 없이 지금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연대 보증 사슬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PF 사업장의 97%가 연대 보증이고 이 중 SPV 특수목적법인은 100%가 연대 보증이라는 거예요. 한 사업장이 정리될 경우에 시행사의 다른 우량한 사업장 나아가서 계열사까지 PF 구조조정에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정도만 대출을 갚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세웠으니까 다른 사업장이 상환하라고 요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공매로 들어가야 되는 연쇄적인 파동이 생길 거다. 자, 그래서 정부가 PF 사업장별로 7월까지 사업성 평가를 완료하고 8월부터 사후 관리에 나서는데 이게 지금 폭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금융당국의 PF 정상화를 추진한다 하는데 신용평가사들은 정권사의 신용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일부 정권사들의 신용 등급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하향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다올증권, SK증권뿐만 아니라 하나증권도 신용등급 전망이 강등됐는데 자, 부동산 PF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국내 정권회계를 대표하는 빅2 증권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증권사들의 PF 부실이 수습불능이라는 거예요. 26조 3천억이라는데 손실 규모가 8조쯤 될 거라고. 충당금을 쌓았지만 그걸로 택도 없고 정리에 들어가면 눈덩이처럼 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도 양극화되어서 큰데도 문제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PF 위기가 본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다올증권 등 국내 중소형 6개 증권사의 수익이 급감했는데 7월 달부터 정부의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경우 중소형 증권사들이 위태하다라는 거예요. 집중 타격이 시작될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증권사만 문제가 아니라 PF 뒷수습에 캐피탈이 났었는데 캐피탈사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캐피탈사들이 부동산 PF에 많이 묶여 있어서 여신 전문 금융업계 캐피탈사들이 여신 전문 업체의 채권 발행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PF 손실을 대비하려면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해야 된다. 캐피탈사들은 수신 기능은 없잖아요. 예금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유일한 자금 조달 기능이라는 거예요. 캐피탈사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금감원이 최근에 이 캐피탈사에 대해서 PF 대출에 무더기 경고를 했어요.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같은 대형 금융그룹에 속하는 이런 캐피탈들도 집중 경고를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부동산 PF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새마을금고가 대출액이 또 꿈틀꿈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대출을 재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부동산 PF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깊어지는 고금리 PF는 은행 대출이 늘 때 비은행들은 PF 충격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저축은행 마이너스 2.6, 새마을금고 마이너스 2.5. 근데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이 와중에 또 늘리고 있어요. 대출이 줄어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연체율이 은행에 수십 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건설회사들이 재벌에 속하는 신세계건설이 PF 부실 위기가 심각해서 모그룹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건설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서 전망이 먹구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신세계건설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전체가 다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그냥 올해 1.8% 부동산 아파트 가격 하락을 언급한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바람 잡고 있는 미친 것들이 있어요.
We are